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점 보세요. 혼인것을 넣으라고 출산율도 반등이라던데요. 저점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라는 영상의 단댓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많이 모자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모자른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뉴스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뉴스는 이제 바보 상대 끝판왕인데 난 뉴스가 진짜 진정한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 왜냐? 지금 국민들이 알 권리보다 몰라도 되는 것들을 오히려 다 알려줍니다. 정말 쓸만한 것들은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만 뉴스에서 알려줍니다. 자, 아직도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네요. 지금 뉴스는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쓸만한 것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는 것들, 오히려 사람을 좀 답없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알려줘요. 이슈거리만. 이슈 몰라도 되잖아, 맞죠? 그리고 괜히 막 민감한 것들만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쓸만한 것들은 안 알려줘. 엉뚱한 거 알려주고. 특히 대단한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한테 허파에 바람 넣고, 맞죠? 그리고 정말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는 또 안 알려줘. 많이 안 알려줍니다. 자, 뉴스가 얼마나 사람을 답없게 만드는지. 자, 여기 내용 봅시다. 혼인코스 늘어났다.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찔끔 늘어난 거예요. 찔끔. 네. 출산도 반등. 반등이 말하기 부끄러워요. 약간 올라갔어요. 약간. 그래도 0.8을 못 넘깁니다. 0.8을 못 넘겨. 예. 약간 어떤 느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니면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제 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이 한 40여 명 됐거든요. 40여 명에서 50명. 한 학년에 500명 됐어요. 10반까지 있었으니까. 중학교 때.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다니면 항상 밑바닥 깔아준 애들 있잖아요. 뒤에서 노는 애들 있죠. 한 5명, 4-5명 있잖아. 걔네들 보면 성적이 거기서 거기죠. 돌아가면서 꼴등 먹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평균 성적이 막 20점 미만 나온 애들. 그냥 다 찍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48등이나 46등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46등 했던 애가 다음에 시험 보면 48등 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학교 다니면? 있잖아, 여러분. 아니, 48등 하던 애가 46등 했는데 그 성적 반등한 거야, 이게? 그냥 깨도 찍어서 몇 개 더 맞춘 건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잔인한가, 이게? 표현이? 아니, 그거랑 비슷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은요, 그냥 세계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꼴등이야, 꼴등. 어? 지금 반등해도 꼴등이에요. 꼴등이라니까? 시면이야, 시면. 그 48등 하던 애가 전교생 그러니까 한 반에 48명 있는데 48등 안에 46등에서 반등이야? 저도 반등이나 말려면 40등 이상 40등 바깥은 나가야지. 만약 48등 안에다가 30한 8등 했다. 반등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야 너 그래도 정신 차렸네. 일만 하면 선생님이. 뭐 38등 잘한 건 아니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보면요. 거의 전 세계 바닥이에요 바닥. 지하 안반수예요. 지하 안반수인데 살짝 올라도 지하 안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안반수인 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올랐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인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오르긴 했어.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국내 혼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혼이 있고 국제 결혼이 있습니다. 자, 국내 혼은 무엇이고 국제 결혼은 무엇인가? 국내 혼은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결혼하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국내 혼. 그 국제 결혼은 한국 남자 또는 외국 여자 아니면 뭐 한국 여자 또는 외국 남자 이런 케이스.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한국 땅에서 결혼하는 거. 이게 국제 결혼이에요. 근데 국내연은 오른 적이 없을 겁니다. 장난컨대. 올라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국내연은 사실 거의 내리막에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올렸냐? 국제전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권 늘어난 거는 국제결혼 때문에, 국제결혼 때문에. 출산이 반응한 것도 국제결혼 때문입니다. 국내만 빼고 보면 답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만 뭔가 반응하는 듯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이 끌어올린 겁니다. 국내연이 끌어올린 게 아니야. 국내연은 예나 지금의 답이 없어. 앞으로 답이 없을 거고. 답이 더 없겠지.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 결혼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뭐 90년대생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90년대생 남자들은 90년대생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뭐 국제결혼 생각이 있어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결혼 파일을 보더라도 국제결혼 파일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근데 국내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 건수를 보더라도 국제결혼이 좀 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커버 친 거예요. 장난컨대. 근데 국내연은 앞으로 답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이 옛날처럼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여자분들이 결혼식 나와도 결혼 못하고 나이만 차는 분들 점점 많이 생기잖아. 이제 남자들이 급하다고 결혼하지도 않고 여자가 나이 많아도 그 받아주면 결혼하지 않잖아요. 이제 나이 많으면 결혼 안 해. 왜냐? 애를 가지기 힘드니까. 잘못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불안하니까 나오는데 번번이 탈락하는 거야.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최근에 결혼식 같은 거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신부 나이가 한국 나이 35세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저도 결혼식 갔다 왔지만 보통 신부 나이 가장 많은 게 30살이었어요. 30살. 보통 28에서 30살 라인이야. 저는 신부 나이가 35세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남자 나이가 35세 되는 케이스를 봤어요. 좀 봤어. 근데 여자 신부 나이가 30살 넘는 케이스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 각자 결혼식 같은 거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 아니면 이제 직장 동료 결혼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이 알 거 아니에요. 신부 나이. 알 거 아닙니까? 신부 나이가 한국 나이도 35세 넘어간 케이스를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없었어. 근데 앞으로 있을까? 앞으로? 앞으로 남자들이 나이에 더 민감하고 더 따질 텐데. 더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연은 사실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국제결혼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결혼 문화를 좀 끌어올린다 보시면 돼.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뭐 그런 난임 문제도 없고 어떤 기형아 출산 문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녀 욕심이 많은 그런 집안도 많이 있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통 자녀가 외동이 아니라 형제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형제나 남매. 예. 일본 여자분하고 국제결혼 하신 분도 자녀를 막 3명 낳고 싶어 합니다. 와이프가 원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국제결혼에 기여하는 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앞으로 더 커질 거야, 이게. 국제결혼 파이가 늘어나면. 국내연은 지금 보면 자녀 한 명 낳기도 상당히 버거워요. 자녀를 못 낳는 집도 있고요. 지금 뭐 나이 차서 이제 국내연 하신 분들 보면 늦은 나이 결혼하다 보니까 몇 년째 애소식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겁나죠, 여러분. 아, 나도 나이 먹고 늦은 나이에 나이 차 여자가 결혼하면 나도 족구라지 나겠네. 그런 결혼 안 하려는 분들 많잖아. 맞죠? 아, 결혼하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결혼해서 돈까지 들어갔는데 불행하기까지 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결혼 한 번으로 남자 인생이 박살날 수 있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나락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남자들의 결혼 이미지가 과거와는 다른 게 이제 무조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결혼 잘못하면 높은 확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특히 국내만큼은 예전처럼 남들 순진하게 결혼해야겠다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차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점찍 올라가는 거는 아마 국제결혼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국제결혼 때문에. 국내연만 가지고 못 올립니다. 절대 못 올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증가했다면 경기가 최악이란 증거 아닌가요? 여자는 가난해야 결혼합니다. 돈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지 결혼 안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결혼이 증가했다는 게 잘 들으세요. 저 결혼이 증가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제 결혼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이제 혼인 건수 늘었다는 건 그만큼 국제 결혼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 결혼 케이스는 사실 대부분이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케이스지 외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국 여자분들 보통 국제 결혼하려면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사는 그 유럽권이나 이제 미국 쪽 이제 백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떨어진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잖아. 근데 남자는 보통,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이제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진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거 신경 안 쓰잖아. 맞죠? 그냥 어디고, 뭐, 열심히 살고 하면 더 괜찮죠, 이게. 그 여자분들은 국제를 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많지 않고, 애초에 결혼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보통, 외국 남자와 결혼한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집안이 빵빵합니다, 이게. 엄청 빵빵해. 집이 잘 살아. 그래서 보통, 그 외국 남자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대리 사이로 이게 먹여 살릴 각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여자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통해, 이제. 저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결혼해야겠다? 안 돼. 누가 받아줘, 그거를. 생각해봐.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나? 안 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 보고 시집 가야겠네. 시집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나 돈 없으니까 결혼해야겠네? 결혼 됩니까? 누가 된다 그래?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없으니까 결혼해야겠다. 그럼 누구한테 짐이 되겠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앞까지 못하니까 결혼해야겠네. 그럼 누구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잖아. 그 인간적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짐을 떠안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두 사람 먹게 해야 돼. 두 사람 해주는 게 없어요. 내가 왜 그런 결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서 남자는 더 반만 결혼 가겠지, 반만 결혼. 나랑 비슷한 벌이야. 비슷한 어떤 교육 환경,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겠지. 왜 여자분들은 가진 게 없어도 결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받아줄 건데요? 안 받아줄 거야. 왜 받아줘야 돼? 아니, 정말 가난하면 일찍 시집 가든가, 맞잖아요. 어린 날 시집 가든가. 왜 나이 먹고 이제 뭐 미래 불안하고, 어? 다 없으니까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 뭐 안 묻는 거야. 어? 집안이 가난해 결혼할 거면 뭐, 20대 초반에 가든가, 초중반에 가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이 한참 먹어가서 이제 가려고 그래? 딱히 본인 같은 사람 좋아할 사람도 많이 없는데, 툭 까놓고.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왜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자는 똑같이 여자의 능력과 이제 그런 집안 환경 왜 보냐면요. 보통 가난하면 교육순위 떨어집니다. 보통 여자 쪽이 가난하면, 가난한 집안 보면 집안이 안 굴러가,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가난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단점인데, 그거와 파생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아. 보통, 여자 집안이 가난하면 보통 부모 형제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그리고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 아버지나 아빠는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교육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엄마 아빠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노후 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저 여자 집안까지 다 떠안는 거야, 이게. 내가 왜 그런 결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자는 여자가 부연하게 살까요? 여자분들 그거 하시기 바라요.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얘기는,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근서가 이제 약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자분이 정말 가난해도 열심히 살았다.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중견 대기업 갔다. 그러면 괜찮아. 아니면 뭐 내가 부모님처럼 안 살려고 좀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뭐 명문대 갔다거나 뭐 전문직 시험 합격을 했어요.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보통 가난하면 보통 남자 여자나 가망끈이 짧고 학업 성적이 낮습니다. 이런 학교 다녀봐야 알잖아요. 학교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보통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막 정말 공부 빡세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통 한 명 있어서 한 명. 딱 한 명. 반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래. 웬만하면 없어. 그 학생 수 많을 때도. 지금은 더 없겠지.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분도 여중여고 나왔으면 알잖아요. 보통 집안 환경이 어려운데 정말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막 전교권에 놀고 장학금 받고 막 이렇게 명대 가는 케이스가 진짜 정교수님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보통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교육 수준이 안 좋고 힘들면요. 자식도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해. 예를 들어 뭐 시덕계 같은 가도 공부 못해요. 여상 같은 데 가도 뭐 자격증 안 따고 맨날 놉니다. 학교 적응 못해요. 그런 케이스 허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열심히 산 적이 없다는 거야. 열심히 뭔가 책임지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아니면 뭔가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남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경험이 많은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나한테 다 떠안으려고 할 텐데 떠넘기려고 할 텐데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집만 달려고 할 텐데 뭔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욕할 텐데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할까? 이제 다 압니다. 이제 다 알아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주인공이 가난하기 때문에 착하다? 안 착해. 드라마 현실은 다르거든요. 남자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하고 현실에 가난한 여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는 거야. 맞죠? 드라마에 나오는 가난한 여주인공 굉장히 성격도 좋고 당차고 열심히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은 현실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저는 가난한데 막 진짜 부모 원망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책임지고 살고 하는 케이스는 난 많이 못 봤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가난하면 남자도 여자도 결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난하면 이제 결혼은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거야. 정말 가난한데 결혼하려면 여자가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뭐 가난을 딛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린 나이 때 시집 간다거나 어린 나이 때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간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 힘들어요. 지금은 가난한데 나이 차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걸 바라줄 남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야. 설령 결혼해도 절대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나라 결혼이 증가하면 그거는 국내혼이 증가한 게 아니라 국제 결혼이 증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